한국인 관광객이 태국의 유명 휴양지 파타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 특히 이 수중 수색 장면이 충격을 줬죠. 물속에서 발견한 무거운 드럼통을 여러 개 줄로 묶어 성인 남성 10명이 이렇게 물 밖으로 끌어당기는데요. 이 통 바닥을 따서 열어보니 딱딱하게 굳은 시멘트 안에 시신이 있었던 겁니다.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3명의 한국인 가운데 1명이 어제 저녁 전북 정읍시에서 긴급 체포됐고요. 나머지 2명은 미얀마와 캄보디아로 도주했다는 현지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들은 대체 왜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른 걸까요? 이명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살인 혐의 등을 받는 20대 남성 A씨가 전북 정읍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태국 경찰과 공조해 A씨 입국 사실을 확인한 뒤 CCTV 등을 통해 소재를 파악했습니다. 지난 9일 한국으로 들어온 A씨는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국제 공조를 통해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한국인 2명의 행방도 찾고 있습니다. 태국 현지 매체들은 이들 공범이 각각 미얀마와 캄보디아로 도주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태국 현지 매체는 태국 경찰이 현지 시각 11일 밤 파타야의 한 저수지에서 한국인 남성 34살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태국 경찰은 지난달 30일 입국한 B씨가 이달 2일 태국 후아이캉 지역의 클럽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튿날 새벽 한국인 2명이 B씨를 렌터카에 태워 파타야로 이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인 일당은 지난 4일 밤 짐칸에 검은 물체를 싣고 저수지 근처에 주차했다가 숙박업소로 돌아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B씨 어머니는 지난 7일 협박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들이 마약을 버려 손해를 입혔으니 1억 1천만 원을 주지 않으면 아들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체포된 용의자 1명 외에 나머지 2명은 미얀마와 캄보디아로 도주했습니다. 이 2명이 해외에서 검거될 경우 용의자들의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들어보시죠. 피해 남성도 한국인이고 또 그리고 가해자들도 한국인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마 한국으로 이 남성들이 검거된 이후에 한국으로 송환돼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남성들이 만약이라도 태국에서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재판과 처벌이 이루어진 후에 한국으로 송환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 지난 2015년 20대 프로그래머 임동준 씨를 취업 빌미로 꿰어낸 뒤 도박 사이트 설계와 운영을 맡기고 감금과 폭행을 일삼다 숨지게 한 파타야 살인 사건 기억하시죠? 1,000만 관객을 앞두고 있는 마동석 주연의 영화 범죄도시 4의 실제 모티브가 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 사건 역시 한국인 용의자가 한국인 피해자를 태국의 파타야에서 갈취한 내용이었는데요. 유명 관광지에서 이런 형태의 강력 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뭔지 전문가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외국에서 범죄는 이제 일단 치안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이제 피해자가 이제 외국에 나갔다는 것에 대한 마음의 들뜸 같은 것 때문에 이 범죄 피해에 대한 어떤 위험성이 좀 높아질 수 있고요. 특히 요새 같은 경우는 가해자, 말하자면 공범 같은 거를 캐스팅할 때 고액 알바를 미끼로 외국으로 유인해 갖고 범죄를 같이 저지르고 이제 쫓아버리거나 아니면 손절하는